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워싱턴에서 일정을 마무리했고 이제 내일 하버드 대학교 연설, MIT 방문 등이 남아 있다고 하죠. 현재까지의 정상선언 내용 중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과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그 한미 정상회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거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원장님의 예상이 큰 틀에서 맞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어떻게 총평해 주신다면? 예, 뭐 제가 이벤트적으로나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음, 방문이었지만 빈손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빈손이네요. 아 정말 빈손입니까? 빈손이네요. 예. 그래도 그 핵 공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했고 네. 어떤 동맹 입장에서 어떤 완벽한 동맹으로서의 어떤 혈맹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미 동맹이 흔들린 적 없어요. 저는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정부도 한미 동맹을 흔들고서는 진보든 보수 정부든 존립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항상 그 다음에 등장하면은 예. 그전 정부는 한미 동맹을 망쳤고 한미 동맹을 회복한다는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데요. 예. 저는 뭐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한미 동맹은 뭐 세계사적으로 사실은 튼튼한 동맹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확장 억제에 사실 집착을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국 정부는 단어를 아는 게 동맹과 확장 억제밖에 없느냐. 아,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계속 처음부터 부임 때부터 지금 6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확장. 억제. 그러니까 동맹은 사실 동맹이 확장 억제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못 가지니까 핵우산은 동맹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핵으로 우산을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략 무기나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사실 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 억지는 실제로 전쟁 날 때까지는 100% 안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뢰에 기반하고 예. 미국이 미국이 나중에 발을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도화한다는 거는 약간의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100% 왜냐하면 미국이 마지막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버튼 누르는 거.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예. 소위 말하는 여권 내에서 핵 보유 3종 세트 있잖아요.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자체 개발 이 세 가지인데 그걸 자꾸 군부를 떼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가장 가능해 보이는 것이 핵 공유였고 이거를 뭔가 미국한테 얘기를 하면 해줄까. 근데 그 근저에는 어떤 논리가 있었냐 하면 예. 미국이 이제 북한이 ICBM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가 있으니 미국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도 자기들이 공격받을까 봐 남한을 도우거나 북한에서 핵 공격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의심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해야 된다는 공유해야 된다는 근거로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보실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미국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이미 한번 삐끗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1월 초에 대통령께서 조선일보 인터뷰했을 때 미국이 그 전에 우리가 작년에 SCM에서 방어는 같이 하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공격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고 바이든이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고. 대변인이 또 다르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집착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현안이 많았잖아요. IRA나 배터리나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올인했던 것 같아요. 또 핵공유에. 가기 전에 안보실 1차장이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토보다 더 강력한 또는 그에 준하는 확장 억제를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핵공유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분들이 참 이상한 게 이거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이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미국을 정확하게 모르고 또 미국의 보수적인 볼턴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마치 한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옆에서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정책에 사실은 이 핵 확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산하지 못한 거고요. 안 되는 것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자산과 협상력을 다 투입한 다음에 못 가져온 거잖아요. 오히려 이 효능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효능만 얘기해도 이게 실패인 게 뭐냐면 보면 미국한테 오히려 핵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자물쇠를 잠궈버렸습니다. 미국이. NPT 계속하겠다. NPT를 우리가 준수하겠다는 건 다시 한국에서
핵 보유 논란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미국이 낸 것이고 음. 땅땅땅 찍어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네, 저는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아하. 그런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외교 자살을 해가지고 온 결과치고는 사실은 오히려 그쪽에서 봐도 손해인 거죠.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확인해주고 우리도 핵 공유가 거기- 아니다. 네, 그다음에 핵 배치, 전술핵 배치도 아니다. 네.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태효 차장 이게 말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대통령 알고 있는 건가 이 상황? 이거 바나나 맛 우유래니까. 뭘까요?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너무 워싱턴 황당해서. 사실상의 핵 보유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사실상의 전술핵 공유다. 재배치다.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죠. 아 정신승리다. 정신승리하는 근데 미국 국가안보회의 선임 국장 에드 케이건은 네. 직설적으로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보통 때도 그랬잖아요. 하도 제가 그랬잖아요. 12개월 동안에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한국을 배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핵공유가 아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으로서는 배려를 했는데 예. 미국을 핵공유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핵 확산 금지라는 원칙을 어긴 것처럼 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못을 박아놔야죠. 그러니까 사실 국빈 방문 중인데도 아하.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거는 아하.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아니다.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다. 고로 정신승리도 승리다. 어떡하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이제 최종 일정 끝나고 이제 와서 설명도 할 텐데 그럼 이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해시키는 논리 나왔잖아요. 뭐라 하냐면 핵 공유처럼 느낄 것이다. 느끼는 거예요. 느낄 주관적으로. 것이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심하도록 한 안심이 조금 안심도가 올라갔다. 이 저는 정도. 글쎄요. 근데 그 NPT를 준수한다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으로.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이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MD가 있고요.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시스템하고 이제 재래식 무기를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장이 짧아서 좀 한반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장이 짧아서 재래식 무기로도 얼마든지 핵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재래식 무기로 압도할 수 있다고 북한도 거꾸로 재래식 무기 경쟁이 안 되니까 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핵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향후에 한반도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오고 핵 잠수함 그것도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실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 수시로 들락거리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자체가 긴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보면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북한이 만약에 좀 가정을 하면은 그 전술핵을 갖다 공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반격을 할 때 사실상 핵으로 반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워싱턴으로 날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결국은 반격을 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로 반격한다. 이거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한국이 그걸 불안해하니까 아, 핵을 가지고 있는 그 한반도 주변을 계속 돌게 되든지 자주 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미국의 플랜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수시로 나왔을 때는 한국이 그 비용을 다 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한 걸로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핵을 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워싱턴 선언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미 북한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핵을 아까도 말씀드린 핵을 저렇게 하는 거는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오히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핵이 어떤 의미 자기들의 억지력의 유일한 수단인데 핵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장 억제나 군비를 증강시켜서 힘으로 오늘도 압도하겠다. 의회 연설을 그렇게 했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한 가지만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또는 우리 안보에 대한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확보해야 되지만 북한 리스크도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네. 힘에만 쏠리면 이게 안보 딜레마죠.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북한을 컨트롤하려면 우리 말은 안 들을 테고 뭐 일본 말은 더더군다나 안 들을 테고 그나마 중국 말은 조금 듣는 편이라서
우리가 중국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잘 유지해서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데 맞습니다. 이걸 끊고 난 북한이 우리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방법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도 제가 최악은 피했다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러시아와 양안 중국에 대한 양안 문제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문제.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정확한 워딩은 빠졌어요.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어요. 안보적 차원에서 집어넣겠다. 예, 거기 안보란 말만 안보에 또 넣더라고요. 집어넣고요. 네. 대만은 여기서는 끊었는데 평화와 안정이라는 끊었는데 뒤에 또 인태 지역의 힘에 의한 무력 변경이라고 또 다 부실을 인태 살려놨어요. 음. 그러나 어쨌든 최악은 피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예, 대만이 한다는 언급하지 않았고 다행히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중국에서도 반발이 나오긴 했지만 네. 커지지는 않을 텐데 음. 이게 그러나 꺼진 불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대 관계를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이제 한미일이 조장하는 북중러의 결합을 이끌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북중러가 연합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국경을 맞닿고 있는 거는 한국인 그러니까요. 건데요.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들에겐 큰 손해는 아닌 상황으로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왜 맨 앞에서 이렇게 몰매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사실 우리가 분단된 이유도 강대국의 완충지대화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전략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누가 이긴 것보다 여기를 상호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여망과는 달리 점점 더 여기를 분쟁 지역화하거나 심하면 우리처럼 분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완충 지역을 극복해서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지금의 우리 국력에서는 양쪽을 충분히 저는 어렵지만 가능한데 이게 선택을 한쪽을 해버리면 그거는 제일 전방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저쪽을 선택하면 전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모든 대결 구조의 전방이 다시 한반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러가 강화되고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정말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방이 되니까 그래, 전방이 되죠. 우리 한반도만 어려워지는 상황인 꼭 거네요. 전쟁이 안 나도 여기가 계속 전쟁 위기가 되는 거고 뭐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향하는 곳이 한반도가 될 것이고 괌과 일본의 미사일의 타겟 지점이 한반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에 의한 평화의 문제점입니다. 한쪽에서는 워 해야 되는데 자꾸 워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 정면으로 네.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명확하게 또 지적을 안 해왔던 흐름이 있었는데 예. 이 문제를 또 굳이 언급을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어요. 오히려 예. 인권 문제는 진보가 얘기해야 되는 거다. 사실 주도권을 놓친 거예요. 아, 문제는 그러나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협력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하. 이것만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인권을 압박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면만 계속 고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은 이제 우리 거기에 크게 걸려 있는데 이번에 그냥 얘기도 못 꺼낸 것 같은데 느낌이.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안 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 없이 사실 113조 정도 된다고 133조. 네, 133조가 되는 투자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아하. 그런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나서 예. 우리가 그래서 이거 바꾸겠다고 정부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미국을 알면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의회를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의회를 움직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에서 최고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재선을 위해서. 바이든은 중간 선거도 이것 때문에 선전했고 재선을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아하. 그러면 그걸 각오해 가지고 미국과 부딪히는 사실 그거를 돌아와서도 미국 애들 예를 들어서 계속 비판하거나 오히려 거기에서 미국 기자가 오히려 한국의 입장을 두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느냐. 근데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늘 미국의 선의만. 그래서 이게 9.19 얘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도청의 문제라든지 아니 우리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에서 한 번이라도 미국을 비판한 적이 있냐고요. 대통령 입을 통해서. 안 했는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국빈 방문에 엄청난 환대를 받으면서 그걸 했겠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넷플릭스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 넷플릭스는 찾아오는 투자고. 우리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IRA를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이익이잖아요. 아하. 그걸 앞에 내온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거는 애초에 없었다는 게 이미 예견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너무 투자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설득을 해서 3조를 네. 얻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한 걸 원래부터.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불러왔다 이런 말이 되죠. 아하. 이게 뭐냐면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는 30%면은 그 이익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매력적인 한국 시장에 원래 투자하셨던 걸 했던 걸 그 성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네.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 이제 최상목 경제수석 얘기는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남아 있다. 아 이게 지금 얘기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이거는 또 그렇잖아요. 또 미국 입장을 두둔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지난번에 똑같아요. 일본하고 했을 때 이게 일본의 한계점이다. 뭐가 달라요? 미국이 이거 바꾸기 힘들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 이런 식의 외교는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가 되고 미국의 변호사가 되는 외교예요. 우리 입장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 어허. 왜냐하면 그렇게 무작정 주고 나니까 사실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아 그건 선의이고 힘든 사정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이나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이해시키는 거죠. 도청을 해도 선이 선인 악의가 아니고 선이고. 아니 저는 그것도요. 네네. 아니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기자가. 미국 기자가 얘기하면 논의했다 하면 이거는 그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답할 성질일 것이라고 마이크를 올리는 돌리는 순발력이 그건 좀 순발력이 필요했어요. 필요한 거죠. 이거. 그렇게 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한테 삐쳐가지고. 무엄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걸 걱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한 번도 도청 문제를 우리가 또 제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결국은 뭐 당신 바보야 뭐야 이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까지는 않으신데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온 게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했다라는 예. 속보가 들어오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뭐 부분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나쁜 일은 우리가 아니지만. 이미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국산화와 다변화를 한 상황에서 예. 그거 자체가 뭐 큰 도움이 되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정상회담 때 이미 나왔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정확하게 가성비에 맞게 또는 거기에 초과하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지렛대를 이미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일본으로서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협상 잘했다라는 일본 네. 일본 외교 전문가나 미국 외교 전문가는 각 나라 정상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국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리 대통령이 왜 이런 협상을 했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저쪽에서는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언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 참 좋아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고 그럼. 이게 이제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최근에 보수 언론의 논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즐겨보는 보수 유튜버들의 논조를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중국이 10년 안에 대만이랑 전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이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걸 다 내줘서라도 일본과 미국과 한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이런 거국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라는 말을 해서 진짜로 전쟁이 나는 건가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 뭐 키신저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키신저도 향후 12에서 15년 동안 대만에서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국이 그럴 여유가 없고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진핑 한 20, 30년 할 겁니다. 그게 중국의 불행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불행은 푸틴이고요. 근데 그거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아직은 중국은 갈 길이 멀고요. 여기에 바보 같은 짓을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면 결국 한미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공포가 필요한 겁니다. 거꾸로 네. 저는 그렇게 안 아니, 봐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는 그 대통령의 언급 중에서 생존이라는 그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저 말을 왜 쓸까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무슨 전략 영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보고서가 네. 3년에서 5년 내에 그 대만이 침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해본 소리잖아요. 나올 수 있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그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 CSI에서 워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의도를 잘못 짚은 거기도 하고 여기 한국하고 남한하고 북한을 변수로 취급하지 않아요. 속국처럼. 아하. 중국이 치라 그런다고 북한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남한을 칩니까? 음흠. 우리는 모르겠네요. 음. 우리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또 워싱턴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맥락도 있습니다. 아이고, 산케예요, 산케. 산케이 보수 신문이 그 극우파 신문이잖아요. 기시다가 한국 대통령을 본받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협상을 한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왜 자꾸 강요하시죠? 아니 아니, 계속 한미를 제가- 얘기해 주니까 한미를 얘기해 주니까 일본은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뭘 보여주냐면 이 산케이라는 사람, 이 신문이 그 극우파 신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본받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또 이걸 또 일본도 한다라고 또 옮겨 놓는 그 한국의 언론도 좀 한심한 거고.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무슨 핵 협의체니 뭐니 했잖아요. NCG. 근데 이게 뭐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저는 없을까요? 심리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아까도 저런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미국이 그래도 한국이만큼 걱정을 하고 따로 선언문을 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무장론 나올 때마다 이거 들이댈 겁니다. 우리한테 사용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아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정말로 미국이 지금 당장에 뭐 1년에 4번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례적으로 그렇죠. 그게 이게 한미 간에 만들면요. 우리가 자율성이 없으면 그게 통제 기구가 됩니다. 우리한테 대해서. 아하.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이 필요해? 그러면 이번에 갈 때는 한국이 비용을 대. 아하. 라고 할 수 코리아 워킹 그룹이 그랬거든요. 아. 처음에는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왜냐하면 미국이 재무부하고 지난번에 방코 델타처럼 다르니까 통일된 의견을 한목에 하자. 따로 설득하지 마.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못하게 하는 통제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자기들은 핵을 하고 MD를 추진하고 한국의 재래식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전체를 한미를 재편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CG에서 어떤 우리의 역할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지 않았기 안 때문에 했죠. 예. 오히려 그것이 그 지렛대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더 가중될 수도 있고. 예. 그게 또 한미일 전체를 관할하는 하나의 MD 체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아하. 그럼 우리에게 또 새로운 청구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선구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미일이 합체를 이루는 일종의 전략의 합체를 이루는 방식이 될 수 있죠. 아하.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 동맹은 합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동맹이란 말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결합도를 올리겠죠. 그래서 미사일을 실시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또 추후에 계속해서 이 논의가 어떤 연결일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